여러분 반갑습니다. 시촌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경매 물건인데요. 멋집니다. 약간 언덕배기에 여기 벙커 주차장 보이고요. 여기 마당을 보시면은 요 데크까지 하면은 상당히 넓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세요. 여기 의자도 있고 여기서 내려다 보는 전망이 상당히 좋을 것 같은데요. 여기는 경기도 남양주시입니다. 토지 105평, 건물 54평, 토지 건물 일괄로 매각되고 있어요. 자, 감정가가 5억 2천만 원인데 여기 보십시오. 두 번째 매각기일 날 최저가가 3억 6천만 원 정도 됐을 때 여기 보시면은 8명 와 많이 왔습니다. 8명이 입찰을 했고 결국에는 뭐 감정가 비슷한 가격 5억 2천만 원에 낙찰이 됐어요. 하지만 낙찰자는 결국 미납을 했습니다. 제가 이 경매 물건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예요. 아, 왜 미납을 했을까? 낙찰자는 왜 미납했을까? 이게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좀 분석을 하고 관심을 갖고 들여다보다 보니까 좀 더 황당한 일이 있더라고요. 자, 어떤 내용인지 경매 물건 현장 한번 살펴보고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도로 한번 위치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경매 물건 여기 표시된 거 보이시죠? 여기가 남양주시 화도읍입니다. 옛날에 마석 가구단지 유명했잖아요. 바로 그 동네입니다. 요즘에도 이 동네가 가구가 유명한지 모르겠지만 자, 여기서 바로 동쪽으로 북한강 건너가면 바로 양평입니다. 양평 가까운 남양주. 여기 경매 물건을 보시면은 전원주택 단지가 크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앞으로 이렇게 아파트 단지가 넓게 보이고요. 지도를 딱 봐도 산이 동쪽에 있죠. 동쪽이 높고 서쪽이 낮은 이 땅은 서양 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도 대부분 서양 집으로, 서쪽을 바라보는 집으로 지어져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 경매 물건은 딱 올라오는 초입에 이 코너집, 요 코너집이 경매 물건입니다. 집을 좀 보겠습니다. 석축공사는 어마무시하게 되어 있고요. 마을길은 아스팔트 잘 깔려 있습니다. 이 아스팔트의 색깔 그리고 이 실선이 선명한 것을 보니까 뭐 다시 깐 지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이렇게 올라가면은 벙커 주차장이 있고 차를 여기 주차장에 세우고 여기 계단으로 올라갑니다. 이 계단이 되게 넓진 않네요. 계단으로 올라가는 길이 나이 드신 분들은 좀 만만치 않겠다 하는 생각도 들고 만약에 가끔 뭐 큰 집을 옮긴다 하면은 뭐 고생 좀 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자, 올라가서 이렇게 마당이 쫙 펼쳐지는데요. 멋집니다. 여기 집 뒤에 요 산을 보시면 요 나무를 좀 보세요. 와, 무슨 수목원입니까? 나무가 빽빽하고요. 요 앞에 정원도 굉장히 멋질 것 같아요. 이 사진을 보면은 집 뒤에 산에 올라가서 찍은 사진인 것 같아요. 조사관이 정말 일을 열심히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 뒤에 산에 올라가서 서쪽을 바라보는 이 마당. 아까 도로가 요 밑에 있었잖아요. 밑에서 요 빨간 의자를 봤잖아요. 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뒤에서 마당을 바라본 모습입니다. 매우 깔끔하네요. 여기 데크 보이고 여기 잔디 있고 뭐 마당 자체는 나무랄 데가 없습니다. 전망도 좋고요. 요것도 완전히 집을 뒤에서 바라본 모습. 이렇게 판넬 쪽 창고도 보이고요. 건축물 대장을 보니까 이 집은 철근 콘크리트 구조입니다. 지하 1층 주차장부터 1층, 2층 전체 면적은 54평 정도 된다 그랬죠. 사용 승인이 2013년 이제 12년 된 집이네요. 연식이 꽤 있습니다. 집이 어떻게 생겼는지 보겠습니다. 이 집은 서양 집이죠. 현관이 서쪽 바라보고 있고 거실도 서쪽에 창이 있고 남쪽에도 창이 있네요. 자, 1층에 주방이 있고요. 1층에 방이 하나 있습니다. 화장실도 하나. 이 주차장 때문에 면적이 빠지는 부분이 있어서 이제 건물 자체는 한 40평 보시면 돼요. 1층이 딱 한 20평 정도 됩니다. 주방 옆으로 올라가는 2층 올라가는 계단이 있고요. 2층에 올라가 보면은 방이 2개. 그다음에 거실, 그다음에 욕실 이렇게 있습니다. 집 구경은 이 정도로 하고요. 낙찰자는 왜 미납했을지 한번 우리가 여러 가지 원인들을 한번 꼼꼼하게 하나씩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혹시 이 경매 물건 자체에 권리 문제가 있나, 임차인 문제가 꼬여 있나. 자, 임차인 권리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 집에 전입되어 있는 분이 계세요. 자, 근데 보시면은 전입일자가 2019년 9월 6일이고요. 이 경매 물건의 말소 기준 권리는 같은 해
9월 4일입니다. 날짜가 말소 기준 권리가 더 빠르죠. 전입이 이틀 늦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살고 계신 분은 설사 임차인이라고 해도 대항력은 없습니다.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보증금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설사 임차인이라고 해도 요거를 낙찰자가 인수하는 조건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 자세한 내용을 조금 보시면은 전입세대 확인 결과 여기 이분이 전입되어 있는데 채무자와 동명이다. 근데 채무자 본인인지는 모르겠다. 자, 요거 뭐 확률상 이분이 채무자와 같은 사람일 가능성이 높죠. 만약에 임차인이 있는데 그 사람이 우연히 이 경매물건의 채무자와 이름이 같다? 그 가능성이 너무 낮잖아요. 그래서 요 밑에 보면은 경매 목적물의 채무자다. 임대차 관계는 모르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임대차 관계가 있더라도 전입일이 말소 기준 권리보다 늦기 때문에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그랬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권리적인 문제가 있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혹시 도로 문제가 있나? 제가 보기에는 요거는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미쓰고 부동산에서 보겠습니다. 여기 경매 물건이 있습니다. 이렇게 있고 마을길이 이렇게 있는데 국공유지 필터를 딱 눌러보면은 이쪽에 붙어있네요. 집에 요 산 쪽에 붙어있고 요 마을길 자체는 국공유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요 마을길을 클릭을 해보면은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 소유 구분에 공유인이 20명이다. 마을 사람들이 좀 나눠 가진 것 같아요. 아마 처음에 그렇게 분양이 됐던 것 같고. 자, 그런데 요 도로 지분은 현재 경매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도로의 요 주소를 보세요. 5-6이죠. 5-6. 자, 여기 등기를 보시면은 현재 경매 물건의 소유자가 2023년도 2월 15일 날 이 집을 샀는데 여기 산 목록을 보시면은 건물, 토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5-12는 이 건물이 앉아있는 땅이고요. 여기 도로 5-6, 금방 우리가 봤던 5-6 도로 지분도 당시 거래 목록에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거 모두 합해서 5억 5천만 원의 실거래가 신고를 한 거예요. 내가 이 가격에 샀습니다라고 신고를 했고 등기에 그 기록이 남아 있는 거죠. 아무튼 이 도로 지분도 함께 이제 매입을 했는데 경매에는 요거는 안 나와 있어요. 현재 경매는 요거는 안 나와 있고 요 건물과 땅만, 요 위에 있는 건물과 땅만 경매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가 경매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도로 문제가 뭐 전혀 없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은 여기 보시면은 집들이 너무 많잖아요. 이 길을 이용하는 집이 굉장히 많아서 이 길을 또 사실 막기는 어렵습니다. 누가 봐도 요거는 이제 공로예요. 사유지라고 해도 누가 봐도 공로이고 그리고 이렇게 전원주택 택지를 분양할 때 이렇게 택지 분양할 때 조성된 도로는 배타적 사용 수익권이 또 포기한 것으로 봅니다. 자, 그래서 도로를 막을 수는 없는데 아무튼 이 도로 지분이 경매에 나와 있지는 않은 상황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제가 요 등기 현황을 곰곰이 잘 보니까 상황이 이렇더라고요. 지금 보시면은 2019년 9월 달에 여기 한번 매매가 됐습니다. 그때 이 집을 산 사람이 바로 현재 경매 사건의 채무자, 아까 전입되어 있는 사람 있잖아요. 바로 그분입니다. 이때 당시에는 이분이 소유자였던 거죠. 자, 이 집을 사면서 이렇게 돈을 빌렸어요. 은행에서. 채권 최고액 3억 7,200만 원 해가지고 근저당 설정해서 대출을 받았고요. 아무튼 그렇게 지내다가 여기를 보시면은 2022년도에 이 집에 1억 2천짜리 가압류가 걸립니다. 누가 돈을 빌려줬는데 돈을 못 받아가지고 일단은 집에다가 가압류를 걸어 놓은 거죠. 그리고 나서 굉장히 좀 의아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보통 사람이라면은 이렇게 거래를 안 할 것 같은데 그 다음 해에 이 집을 이제 매매를 합니다. 자, 이 집을 현재 갖고 있는 사람이 현재 소유자예요. 자, 아까 우리가 5억 5천에 이 집을 샀다 그랬잖아요. 아까 등기 기록을 봤잖아요. 현 소유자가 이 집을 이제 사게 되는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집은 살 수 있죠.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보통 계약서를 쓰십니까? 만약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내가 요거 매매 대금을 줄 테니까 매매 대금과 동시에 요거 근저당권 말소하는 조건으로 합시다. 뭐 그런 식으로 집을 사지 않습니까? 혹은 매수자가 만약에 현금이 좀 부족한 상황이라면 어차피 대출을 받을 상황이라면 제가 그 근저당권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우리 계약서 쓰시죠. 이렇게 뭐 하는 것도 뭐 상식적입니다. 그런데 이 집에는 근저당권만 있었던 게 아니고 여기 가압류가 걸려 있잖아요. 1억 2천짜리 가압류. 2023년 매매 당시에 등기를 확인했다면 당연히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집을 5억 5천 주고 샀잖아요. 여러분이 매수자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당연히 요 가압류도 말소하는 조건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집을 사시지 않겠습니까?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뭐 매매를 하실 때 뭐 불안하면은 그냥 가압류, 압류 이런 거 권리가 너무 많은 집은 아예 거래를 안 하시는 게 더 안전할 수도 있습니다. 자, 아무튼 뭐 그렇게 뭐 근저당권이나 가압류가 말소되는 조건으로 일반적으로 거래를 할 거예요. 그런데 현재 경매 사건에 요거 아직 다 살아있는 권리들입니다. 2023년도에 이 집을 5억 5천 주고 샀는데 아직도 이 앞에 있는 권리들이 말소가 되지 않았어요. 그렇게 지내다가 요 가압류가 본압류로 이행이 돼서 현재 요 가압류권자가 강제 경매를 신청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요 강제 경매에서 낙찰이 되면 즉 매수자가 나타나면 매수자가 이제 소유권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은 요 말소 기준 권리부터 여기까지 다 사라져요. 다 사라지면은 이 집을 5억 5천에 구매한 사람의 소유권도 사라집니다. 왜? 소유권은 낙찰자가 갖게 되니까요. 그렇다면 이 집을 5억 5천 주고 구매한 현 소유자는 그냥 이 소유권을 홀랑 날리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이 집을 원래 갖고 있었던 요 채무자와 현재 갖고 있는 이 소유자가 매매를 등기를 할 때 이 사람들 사이에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갔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근데 요 겉에 나와 있는 현 상황만 보면 2023년도에 이 집을 5억 5천 주고 구매한 사람이 요 강제 경매로 인해서 소유권을 잃게 되는 상황이라는 거죠. 이런 상황에 비추어 봤을 때 어쩌면은 요 도로 문제도 가볍게 넘길 상황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이 도로의 지분을 현재 소유자가 등기상으로는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경매 매각에 포함되지 않았죠. 만약에 진짜로 소유자가 자신의 소유권을 홀랑 잃게 되는 상황이라면 이 도로 지분을 뭐 싼 값에 내놓겠습니까? 이게 현재 경매 물건의 대략적인 상황인 것 같습니다. 물론 제 추측도 많이 가미가 되어 있고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재미있고 유익한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시촌어게인